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2024 수능 완성으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현대시 4편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 2편 찍어드렸고요. 오늘은 고전 시가 중에서 좀 어려운 반조화전가라는 가사 문학을 정리해드릴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조금 어려워요. 평상시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본문 읽어가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어떤 내용 담고 있어라고 정리해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반조화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동건 씨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지은 거예요. 원래 시작점은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데, 사실은 화전가라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은 밖으로 나다니는 게,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내라는 말이 안에 있는 여자들을 보통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바깥 양반이란 말,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자들을 얘기할 때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안사람 얘기하거든요. 그 안사람이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자유롭게 나가서 막 나들이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한 번쯤은 이제 막 뭔가 좀 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대부 여인들끼리나 혹은 그냥 여인들끼리 모여서 하루 날 잡아서 봄꽃놀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따지면 벚꽃놀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그날만큼은 자연에서 꽃잎 같은 걸 따갖고 꽃잎으로 이제 전 같은 것도 부쳐 먹고 서로 간에 이제 막 얘기하면서 회포도 풀고, 뭐 남편 욕도 할 수 있겠죠. 막 이런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노래로 지은 게 화전가라는 노래인데, 이 화전가를 듣고서 한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홍원장이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조화전가라는 노래를 지어요. 이게 홍원장이라는 남자가 지은 노래인데, 이때의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요게 조롱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화전가를 들으면서 여기 홍원장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아주 여자들이 살만 났구만. 원래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안에 있어야 되는 법인데 지금 보니까 여자들이 밖에 있고 남자가 안에 있어야겠어. 아이고 하면서 되게 조롱하는 모습이 있어. 그래서 여성을 조롱하는 노래를 해서 조화전가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여자들이 붕괴할 수 있잖아. 그중에 대표적으로 안동건 씨라는 이 사람이, 야 기다려봐, 내가 할게. 야 내가 박살내버리겠어. 나만 믿어. 플렉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전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하는 이야기인 반조화전가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화전가에 대한 반대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8세기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정보를 알아보면 나중에 반조화전가를 들은 그 남자가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상심화전가라고 그 화전가를 그러니까 조화전가 지은 거에 대한 후회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상심화전가라는 노래를 지으면서 서로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자가 지은 거겠죠. 그래서 여자가 지으니 남자가 반박을 하고 다시 여자가 반박을 하니 남자가 또 지어서 이런 얘기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심화전가는 사실은 조화전가를 지은 거를 후회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EBS에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화전놀이는 주로 여성들이 봄철에, 그렇죠, 봄철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 진달래 꽃잎을 이용해서 화전을 만들어 먹고, 아까 얘기했죠? 화전놀이는 꽃전 만들어 먹고 논다고. 하루를 즐기는 전래의 풍습이다. 그러면 포인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화전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 일단은
봄철에 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래 풍습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쭉 행해왔던 거야. 그리고 집안일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거나,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경치를 감상하는 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하는 거니까 이 안에는 흥취에 대한 것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화전놀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화전놀이를 소재로 하는 가사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놀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후기를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를 노래로 만들어 놓으면 이 일부 화전 가사가 남성 중심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맺혔던 감정을 완화하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화전가는 어떤 역할을 하니? 바로 남성 중심이죠. 남성 중심의 그 억압적인, 그렇죠? 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다소 여기에 있던 감정이 완화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완화해요. 엄청나게 남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화전 놀이를 하면서 풀어냈고 화전가를 지어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EBS 요번에 교재 속에 문제에 이렇게 보기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이 보기가 바로 홍원장이라는 사람이 지은 조화전가. 아까 얘기했죠? 화전가를 조롱한 이야기다. 그래서 뒤쪽에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도록 하죠. 반조화전가 어떤 내용인지 같은 선생님과 함께. 사실 이게 전문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냥 일단 나온 부분만 해석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이 내용을 추리내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나 합시다. 심규에 들어앉아. 여러분 아까 이 규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규방을 의미한다. 규방은 여인의 방을 의미한다 얘기했었죠. 그러면 심규는 뭐냐면 여인의 방인데 심, 깊을 심자야. 그러면 깊은 규방이라는 뜻이겠네. 아주 깊숙이 있는 여자 방에 들어앉아서 옥매, 옥매는 매화를 얘기하는 거죠. 매화로 벗을 삼아. 매화로 벗을 삼을 수 있을까? 꽃이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매화로 벗을 삼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의인화된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여행을 맑게 닫고. 여행이라고 하는 건 여자의 행실을 줄인 거예요. 이때도 말을 줄인 게 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여인의 행실을 줄여서 여행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트래블이 아니에요. 여기서 트래블은 여기서 여행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행은 여인의 행실을 맑게 닫고 방적. 이 방적이라고 하는 게 길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인들의 여인적인 소재가 되는 거고 화자가 여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힘썼다. 이게 본래 여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서 매화로 벗을 삼고 여인의 행실을 맑게 하고 길쌈에 힘쓰는 게 원래 우리들의 일이었는데 동군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게 봄의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봄의 신이라는 의미는 동쪽에서 온 거니까 한마디로 동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동풍이 의미하는 거 얘들아 봄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동군이 유정하여라는 얘기는 봄바람이 불어왔다는 뜻이니까 봄이 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3, 4월을 몰아오니, 그러니까 몰아오니는 이어졌게 되어 있는 거야. 3, 4월을 봄바람이 샥 몰아왔어. 그러니까 봄바람이 샥 불면서 이제 3, 4월이 되었다, 봄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금 벼랑에는 홍금량을 둘러 있고 촌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홍금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붉은 비단을 얘기하는 건데 홍금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붉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을 둘러 있고, 그럼 붉은 비단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각적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변의 도리와는 우리가 보통 도자가 복숭아꽃이고 이 리가 백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구꽃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복숭아꽃, 그다음에 살구꽃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두꽃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복숭아꽃, 자두꽃이라고 하는 이 도리와는 가지마다 색을 띠고 있고 사창한 부녀흥을 제 혼자 돋우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리화가 색을 띄어서 사창 안의 부녀 흥을 돋아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리화가 부녀자들의 흥을 돋아주는 건가? 아니지. 부녀자들이 도리화를 보고 흥이 나는 거지. 어머, 복숭아꽃 자두꽃 예쁘게 피었다. 신난다. 이거지. 쟤네가 내 흥을 돋아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 네모 부분은 일종의 주객전도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봄이 와서 기쁜 건 사람인 건데 사람이 기뻐요라고 쓰지 않고 제가 나를 기쁘게 하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기쁜 거라고? 사실은 화자가 기쁜 건데 여기 써있기로는 꽃이 그 흥을 돋운 것처럼 써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리어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돼 있네. 그럼 인생이 이만이라 뭐냐면 인생이 아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서 매화로 벗을 삼아서 여인 행실을 맑게 하면서 길쌈 열심히 했는데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3, 4월이 됐으면 알리고 그와 함께 도리화가 피어서 어머 예쁘다 흥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에서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날씨가 왔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인생이 참 아깝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인생이 아까우면 이제 인생이 아깝지 않도록 놀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자의 달라짐도 예부터 이심으로 돼 있어요. 여자의 달라짐 뭔데? 여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여자가 뭐 화장했다, 성형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보통 조금 전까지 얘기했지만 깊은 규방 안에 그러니까 집 속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가 달라졌다?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다른 행동은 아마 밖으로 나간 행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성들의 외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인들의 외출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곧 화전놀이 가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전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부터 있었다. 그게 아까부터 얘기하는 예부터 존재해온 우리만의 전래 풍습이다. 우리가 그냥 우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설명해주는 요 부분이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한 걸음 돌려서 완풍경. 완자가 감상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완풍경은 풍경을 감상하다는 뜻이에요. 하려 하고 지심하는 우생들인데 지심은 김매는이라는 뜻인데 김을 매는 우생들, 김 매는 우생들과 우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벗우자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생은 친구들. 그러니까 김 매는 친구들과 이런애 구일을 하니 구일은 구하다. 나를. 그러면 나를 구하다는 거니까 나를 정하니 그럼 이런이란 말은 한마디로란 뜻이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겠네요. 김매는 즉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한마디로 우리 언제 놀러 갈까? 화전놀이 날짜를 정했다는 뜻이야. 맞바위 사미당에 대회를 열어내어서 금차 옥잠은 용모에 광채되고 금차라고 하는 건 금비녀거든요, 얘들아. 옥잠은 옥비녀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외출을 할 거니까 한껏 예쁘게 꾸미고 가겠죠. 그래서 금비녀, 옥비녀는 용모의 광채를 보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녹이홍상이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녹색 저고리, 그 다음에 플러스 붉은 치마. 사실은 녹색 저고리, 붉은 치마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여인들의 전통적인 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 옷 보면 위에는 녹색 저고리 입고 밑에는 빨간 치마 입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도로에 문명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인들의 어떤 외출을 위한 치장하는 모습, 쉽게 말하면 뭐 예쁘게 화장하는 모습, 단장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춘풍이 다시 불어서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30여인 10자. 와, 30명이나 갔나 봐. 규모도 크다, 그죠? 3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화전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리한담으로 차차로 수작하고 말 좀 어렵지? 규리라는 것들은 이 리자가 속리자야. 그래서 규방속이라는 뜻이거든. 이 리자가 표리부동할 때 그 리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규방 속에서 한담이니까 한간 대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간 대화로 차차로 수작하고 수작이라는 것들은 이야기에서 주고받고 그러니까 지금 규방 속에서 나누던 그러니까 규방 속에서의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나 봐요. 다음 청유분 모아 내어서 청유라고 하는 건 기름이니까
기름하고 분은 얘들아, 요게 기름하고 분이 밀가루 문자거든. 그래서 밀가루하고 지은 기름 갖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봐. 근데 우리가 밀가루랑 기름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냐면 전부 쳐먹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청유, 이거는 기름, 분은 가루 분자니까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청유, 기름이랑 분, 밀가루를 모아서 소담이 장만했다. 소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음직하게 장만했다. 즉 예쁘게 꽃전을 비쳤다. 이렇게 붙여냈다. 그래서 옥녀 선동들을 먼저 엮어내어 놓고, 그러니까 옥녀 선동이니까 옥녀 선동 아이동자죠.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들만 가지 않은 거야. 아이들과 함께 와서 아이들한테 먼저 먹으라고 내어놓고 조용히 모여 앉아 정결히 요기한 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함께 나와서 애들끼리 뛰어놀라고 먹을 것도 주고 놀아. 그리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요즘은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하루 날 잡아야지만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조용히 모여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곳곳을 완상했대요. 그냥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정결하게 요기했다라는 게 여인들의 어떤 단정한 모습이거든? 여인들의 단정함. 그러니까 나갔다고, 야, 부어, 마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정하게, 고요하게 앉아서 정숙하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정숙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놀고 있는 건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얘들아, 이 옥녀선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쁜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아까 밀가루하고 기름 갖고서 뭔가를 만들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옥녀선동들이 어린아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는 예쁘게 붙인 그 화전에 넣은 진달래꽃을 의인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오자마자 먼저 구경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기 때문에 와서 먼저 아이들을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경치를 감상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감상했다? 그건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문제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제 일어나서 곳곳을 완상하니 동풍, 봄바람이네요. 어제 비에 봄경이 새로 왔네.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봄 경치가 되게 새로운 것 같다. 대상의 벽도하는 날 위하여 웃어 있고, 자, 벽도할 때 이 벽자가 푸를 벽자거든? 그 다음에 도는, 도화가가 복숭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푸른 복숭아 꽃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푸른 복숭아 꽃은 날 위해서 웃어주고, 웃어줄 리가 없죠. 그냥 꽃을 보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꽃을 의인화한 표현. 강두의 량류지. 자, 양자가 버들 양자니까 양류지는 버들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쪽에 있는 버들가지들은 의연한 춤이다. 춤을 추고 있다는 뜻이겠네. 그러면 춤을 출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오세군 깊은 골의 척촉. 발음 비슷한 거 찾아봐. 척촉. 척촉은 여러분 작년 2학년일 때, 경화여고 학생들 2학년일 때, 아니 1학년이구나. 재작년에 1학년일 때 관동별곡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서 관동별곡에 척척 툭툭 이런 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게 척툭 비슷한 발음으로 철쭉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철쭉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철쭉꽃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무슨 얘기죠? 무릉도원은 도교에서의 이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이상향이 이에서 더하오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더할 수 있겠사오며 끊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끊어보면 야 무릉도원인들 여기보다 더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일종의 서리적인 표현이야. 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개의 맑은 징담 한가도 한가할샤. 이때 전개라는 게 앞 개울가. 이게 앞전자야. 앞에 있는
시냇물이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시냇물의 맑은 증담. 이 증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못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 시내의 맑은 연못. 한가도 한가할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마치 무릉도원 같고 되게 한가하고 예쁘고 멋있고 그러니까 경치에 대한 것들을 쭉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경치를 감상하는 그 파트라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청승별개라고 나오는데 청승별개가 이 별개가 별세개야 얘들아. 그리고 청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맑고 빼어나다 이런 뜻이고 맑을 청자니까 맑고 빼어난 별세개. 그럼 맑고 빼어난 별세개는 당연히 이상량과 똑같은 색이겠죠. 이 별세개를 다시 보아 무엇하리. 그러니까 그거 봐서 뭐해? 여기가 바로 별세개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서리법이겠고 그럼 결국은 이 두 개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다.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을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귓가에 좋은 소리가 조수, 호음, 아니온고. 조수라는 게 세 조자에다가 짐승 숫자거든. 그래서 세 조자와 짐승 숫자라서 귓가에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새와 짐승의 호음, 부를 호자야. 부르는 소리 음자니까 부르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좋은 소리 들리는데 새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이 아우 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노선생 사시음에 무건춘산 금수명이 말 되게 어렵지. 이 노선생의 이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안 그러면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황의 한시 중에 한거사시라고 있어. 이황의 한시에서 한거사시라고 하는 그 시가 있거든. 그래서 이황의 그 한거사시에 들어있는 그 사시음을 얘기하는 건데 무건춘산 금수명이 형용도 좋으시고 무건춘산이니까 일단 여러분 산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금수명이라고 할 때 이 숫자가 비단 숫자거든. 그럼 무건춘산이란 말은 뭐냐면 안개가 거친 봄 산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금수명이니까 금수가 비단이야. 비단처럼 명자가 밝을 명자니까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황의 한시 한거사시에 있는 이 노선생 사시음에 안개 거친 봄산에 비단처럼 뭔가 빛나고 있는 풍경이 보이는 거고 이 형용은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죠. 모습이 너무나도 좋으시고 진실로 이경은 기이할 이자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특별한 풍경이다. 너무나 소중한 특별한 풍경이 이 앞에 펼쳐져 있구나. 그다음에 정전이란 말 나오죠. 정은 정전, 이게 정자니까. 정자 앞에 푸른 한 가지로 띄어 있다. 그러니까 정자 앞에 풀이 파랗게 쫙 녹색빛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나 봐요. 지금 계속해서 예쁜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주렴계 얻은 마음이네요. 주렴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돈이라고 하는 중국 그 유학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주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유학자예요. 그래서 그 주돈이가 자연 속에서 너무나 멋진 풍경을 보고 와 이게 바로 그 멋있는 풍경이구나라고 주돈이가 얻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지금 깨달았다. 즉 내가 바로 그 주돈이가 느꼈던 거를 나도 느끼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옛 성인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얘는 옛날 사람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사를 인용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주돈이라는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와 이 풍경 너무 멋있다라고 칭찬했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형색색을 조화옹이 빚어세니 자 조화옹은 신인데요. 조화옹, 조화신공 자연 얘기하다가 조화옹 나오면 무조건 자연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면 모으면 하나가 되고 흩어지면 만 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모으면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모으면 하나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이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 흩어지면 만 개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이 자연이 되게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자연이 한 개처럼 보이는 조화로움도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개처럼 보이는 다양성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진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끊으면 대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아앉아 바라보니 성인의 술 아닌가라고 얘기하네요. 이때 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술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진짜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노래하며 취하여 주야로 모르거니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흥에 취했다. 그러니까 요게 술이 진짜 어떤 드링크하는 그 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술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술 취하는 게 되겠지만 이때 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술법, 그러니까 기술, 약간 좀 진짜로 어떤 마시는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는가 모르는가 이보소 남자들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A에 해당되는 수능 완성에서는 조화전가에 대해서 대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모르니 이 남자들아, 남자들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춘시 호강음의 여자 조롱뿐이로구나. 그러니까 호강음은 이 광음이 좋은 시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호강음이 좋을 호자에 이게 시절, 광음이 시간이란 뜻이야. 그러면 봄이 와서 좋은 시절에 여자 조롱이나 하고 앉아있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야 이렇게 좋은 풍경 속에서 자연을 즐기지 못할 망정 여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성을 조롱하는 남자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잠깐 보고 갈까요? 조화전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잠깐 보죠. 자, 분벽사창은 부녀의 지킬 바요. 강산완경은 남자일로 들었더니 자, 요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화전가고요. 이걸 잠깐 보고 가려는 이유는 여자가 이 남자의 조화전가에 대해서 대꾸를 할 거거든. 그래서 조화전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살짝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분벽사창은 부녀의 지킬 바요. 그러니까 사창이라고 하는 게 여자의 방, 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방에 있는 게 여자의 지킬 바고 강산완경, 강산을 구경하는 것은 남자 일로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안에서 집안을 지키는 것, 이 분벽이 지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집안을 지키는 건 여자 일이고 경치를 감상하는 남자 일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이게 남자가 생각하는 남자 생각의 남녀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생각에는 남녀의 본분은 여자는 집 지키는 거고 남자는 밖에 가서 일을 하고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는 일을 보아하니 옛말과 다르구나. 이 오늘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화전놀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규중부녀는 산수관의 완경, 경치를 감상하고 있고 풍류 남자는 독자공당, 남자는 오히려 집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게 바로 여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핵심인 거죠. 아니 여자들이 집안을 지켜야지 밖에서 놀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남자 역할이 뒤집힌 상황. 그러니까 남녀 역할이 뒤집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물가를 오르내린들 도훈경을 어이하니. 야, 니네가 물가 오르고 내려본다고 뭐 그게 좋은 줄 알아? 다음, 연록 방초 안에 단청 구경하시는가? 이 단청 구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현재 여기 와갖고 자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단청 구경이나 뭐 단청 구경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단청 구경이 저 뒤쪽에 다 보게 되면 나오거든? 너희 책 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청 구경 하시는가? 광풍이 종이라니 화전도 경이 없다. 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야, 다 부질 없어. 너네가 뭐 보면 알아? 여자가 뭘 보면 안다고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요거 내가 여기 말이 안 나오지? 단청 구경 하시는가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따가 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주렴겨두만 아까 쭉 했죠? 여기 넘어가야겠네요. 갑시다. 자,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한테 한 얘기죠? 아, 너무 그렇게 우리 조롱하지 말아라. 야, 조롱하지 마. 너네 이 좋은 시절에 자연을 즐기지 못할 망정 우리 조롱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남자 수치 또 있는가? 그러면 조롱 마오라고 했으니까 이 조롱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봐. 남자 수치 또 있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그러니까 사서삼경이나 제자백가 같은 유명한 책들 같은 것들을 끼고 앉아있는데 위인도 경계술이 다 주워버렸거늘. 그러니까 위인도라는 게 뭐냐면 위인의 돌이라는 거고요. 이 경계술은 세상 사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인의 돌이나 세상 사는 기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버렸거든. 이게 뭐냐면 벌려놓고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사서삼경 쫙 깔아놓고 곁에는 제자백가 쫙 깔아놓고 위인의 도리와 세상 사는 기술도 싹 다 이렇게 쫙 벌려놓고 그러니까 뻔히 너희 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야
세상 사는 법이 이렇게 써 있잖아. 사서삼경 있잖아. 제자백과도 있잖아. 위인회도 펼쳐져 있잖아. 이걸 이렇게 버려놓고 보고 읽고 못 행하니 야 봤으면 행해야지. 아 펼쳐져 있으면 뭐해? 보고도 못 행하니까 단천구경 안 했으냐? 야 니네야말로 단천구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단천구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비웃었잖아. 근데 너야말로 그러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열심히 남자들이 공부했다고 하고 열심히 배웠다고 해놓고 정작 너희는 배워놓고 써먹지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근의 너른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산경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이렇게 좋은 거 내비두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니 산금 야수가 버타려 하는구나. 야 동물들이 너네랑 친구하잔다. 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전가 내용에 대한 반박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영대의 거친 띠를 네 능히 베어 내리라 되어 있는데 영대의 거친 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 정신에 이게 약간 거친 띠가 남자들의 정신을 비유한 말인데 남자들 정신이라는 것들이 되게 못된 마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신 상태가 거친 띠와 같다는 얘기는 너희들 남자들의 정신이 이런 못된 마음이 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능히 베어내리? 야 누가 그걸 고칠 수 있겠니? 고칠 사람 없지. 야 니네들을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어. 아이고 이 인간 말종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도 명리상의 헌 욕심을 자아내서 그러니까 명리는 명예와 이익의 줄임말이에요. 명예와 이익 요거 상에서 헌 욕심을 자아내어서 단양 화얼리에 저 소리를 흠염하니 그러니까 저 소리라는 게 여성들을 뭐 조롱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 소리를 흠염한다는 얘기는 흠염이 싫어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명예나 이익에 헌 욕심이 많아갖고 우리들이 노는 이 소리를 싫어하고 앉아 있으니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러한 남자들은 불치 반취 요게 뭔 얘기냐면 취하지 않아서 부끄럽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아이고 미안해요. 요게 일종의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시경의 표현인데 이 시경의 표현을 인용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뭔 얘기냐면 멋진 경치를 보고도 그 경치에 취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경치를 보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좋은 경치 눈앞에 두고 이 경치를 보고 경치에 취하지는 못할 망정 이쪽 보고서 아이고 여자들이 뭐 이러고 이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우뚝한 대장부라면 더욱 아니 본받으랴. 야, 우뚝한 대장부라면 본받아야 하지. 당연히 뭘? 우뚝한 대장부라면 이 자연 속에 취하는 모습을 본받으려 할 거야. 이런 뜻이겠죠.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신선 같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취해야 하는 이 자연 속에 흥취에 취해야 하는 남자들이 자연엔 취하지 않고 헛된 거에만 눈을 돌려갖고 우리를 비판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답답한 인간들아 너희들의 그 썩은 정신상태 그 망한 못된 마음들 누가 이겨낼 수 있겠니? 쯧쯧쯧쯧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일종의 디스전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려웠죠. 근데 일단 지금 선생님이 해석해 준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내용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천정리 한번 해보죠. 이것만은 꼭입니다. 자, 주제는요. 봄철에 화전놀이 하는 즐거움과 화전놀이를 조롱하는 남성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전놀이를 해서 그 뒤를 이어 지었던 화전가에 대해서 한 남자가 조화전가라는 노래를 지어 조롱을 하니까 그 조화전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담아 반조화전가를 지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봄철에 화전놀이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화전놀이를 조롱한 남자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라고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표현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은이가 학식이 많은 여자구나. 학식이 많은 사대부 여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주객이 전도된 표현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취한 건데 제가 날 취하게 한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거.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 의인화된 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서리법 아까 얘기했었고요.
고사나 경전 인용함부터 얘기했었고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이나 청각이 되게 많았죠.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 보면서 어디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였으니까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 어려워할 것 같은 작품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이 반조화전가는 사실은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다 필기되어 있는 거 보고 읽지 마시고 필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읽으면서 해석할 줄 알면 끝! 그거면 일단 70%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표현 기법들을 조금만 더 하시면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반조화전가, 막 자연 즐기는 거죠. 막 해서 신나게 노는 이건 썸네일 어떻게 따야 되지? 노는 이렇게 이게 막 노는 그런 모습. 노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요게 이제 화전가에 대한 건데 아니다. 반조화전은 조롱이잖아. 요게 낫겠다. 썸네일은 요게. 조심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매번 강의 끝날 때마다 썸네일을 어떻게 따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내일 시간 봐서 독서 지문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마지막 시험 중간고사 잘 보시고 부디 선생님과 공부했던 이 반조화전가가 올해 수능 시험에 나오면 좋겠는데요. 나오면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른 강의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